혹시 이 목걸이 어디서 나신 거예요? 친부모가 남긴 유일한 물건이라고 들었어요. 상견례 자리 윤명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의 예비 며느리 목에 걸린 목걸이. 25년 전 사라진 딸에게 걸어준 그 목걸이였습니다. 과연 아들이 데려온 예비 며느리는 누구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곳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장성그룹 본관 응접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윤명희는 소파에 앉아 손을 꼭 쥐었습니다. 오늘은 아들 민호가 결혼까지 생각하는 사람이라며 데려온다던 여자친구를 처음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명희는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옷매무새를 고쳤습니다.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보, 너무 긴장하지 마. 옆에 앉은 남편 장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편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민호는 분명 좋은 아들이었습니다. 15년 전 보호소에서 만나 입양한 이후 민호는 성실하고 착하게 자라 지금은 장성그룹의 든든한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명희의 마음 깊은 곳에는 늘 비어있는 자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25년 전 5살이던 딸 소윤이가 사라진 그 자리였습니다. 명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딸의 생일을 맞아 온 가족이 놀이공원에 갔던 날. 회전목마를 타겠다고 조르던 소윤이의 환한 웃음. 그리고 잠깐, 정말 잠깐 시선을 돌린 사이 사라져버린 아이. 그날 이후 명희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경찰과 탐정을 총동원했지만 아이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실종 전단을 만들어 전국 방방곡곡에 뿌렸고 방송국마다 찾아다니며 제보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건 무수한 거짓 제보와 사기꾼들 뿐이었습니다. 몇 년이 흐르자 주변에서는 이제 그만 놓아주라고 말했습니다. 남편 태준조차 말은 하지 않았지만 명희가 아이 방을 그대로 보존하며 매일 밤 전단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명희는 우울증에 빠졌고 이혼 위기까지 겪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언젠가 돌아올 아이를 위해 집이라도 지켜두자는 생각으로 태준과 다시 손을 잡았고 장성그룹을 더 크게 키우며 버텨왔습니다. 그러던 중 보호소 후원 활동을 하다가 민호를 만났습니다. 자신처럼 버려진 아이였던 민호를 보며 명희는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해주자고 다짐했습니다. 민호는 명희에게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진심으로 사랑하며 키웠고 민호도 그 사랑에 보답하듯 훌륭하게 자라주었습니다. 하지만 명희는 민호를 키우면서도 단 하루도 소윤이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침실 서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실종 전단과 아이의 사진들이 보관되어 있었고 명희는 가끔 그것들을 꺼내보며 혼자 울곤 했습니다. 회장님, 도착하셨습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명희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응접실 문이 열리고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그 옆에는 단정한 옷차림의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소개할게요. 제 여자친구 이수정입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수정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정입니다. 명희는 수정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수정이 고개를 들며 목을 살짝 정리하는 동작을 했고 명희의 시선이 그녀의 목에 걸린 목걸이에 닿았습니다. 낡고 작은 펜던트. 명희의 심장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펜던트는 25년 전 소윤이의 5살 생일에 명희가 직접 목에 걸어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소윤이라는 이니셜이 새겨진
세상에 단 하나뿐인 목걸이. 맞춤 제작한 것이라 절대 같은 것이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명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목걸이. 명희의 떨리는 목소리에 수정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 목걸이요? 어릴 때부터 계속 차고 다녔어요. 입양될 때 같이 온 거라서 친부모님이 남긴 유일한 물건이라고 들었습니다. 입양 친부모, 명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이 떨렸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옆에 앉은 태준이 명희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명희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수정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수정의 왼쪽 쇄골 아래 옷깃 사이로 살짝 보이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초승달 모양의 점. 소윤이에게만 있던 그 점이었습니다. 명희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25년 동안 찾아 헤맨 딸이 지금 자신의 앞에 아들의 여자친구로 서 있었습니다. 상견례는 어색하게 끝났습니다. 명희는 끝까지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내내 손을 떨었고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호와 수정은 명희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챘지만 첫 만남이라 긴장한 거라고 여겼습니다. 어머니, 몸이 안 좋으세요? 얼굴이 창백하신데. 수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명희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민호와 수정이 돌아간 뒤 명희는 응접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태준이 다가와 명희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아까부터 이상했어. 명희는 남편을 바라보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여보, 저 애가 우리 소윤이일 수도 있어요. 태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목걸이 봤어요? 그리고 쇄골 아래점. 소윤이한테만 있던 초승달 모양 점이에요. 똑같아요. 명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태준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명희야, 우리 소윤이를 찾고 싶은 마음은 나도 똑같아. 하지만 그럴 리가 없어. 민호가 데려온 여자친구가 우리 딸일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 하지만 제발 이번엔 진정해. 지난 25년 동안 얼마나 많은 거짓 제보에 속았어? 이번에도 그럴 수 있어. 태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속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시 희망을 품었다가 실망하는 걸 견딜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희는 달랐습니다. 그날 밤 명희는 침실에서 서랍을 뒤져 소윤이의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5살 생일날 찍은 사진. 목걸이를 걸고 환하게 웃던 소윤이. 명희는 그 사진과 오늘 본 수정의 얼굴을 머릿속에서 겹쳐봤습니다. 눈매, 코, 입술선까지 수정은 5살의 소윤과 닮았습니다. 명희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25년 만에 드디어 딸을 찾은 걸까요? 다음 날 명희는 비밀리에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탐정은 명희가 25년간 꾸준히 의뢰해온 사람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명희는 탐정에게 이수정의 신상과 입양 기록을 조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회장 부인님, 이번엔 확실한 근거가 있으신 겁니까? 탐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걸이와 점, 그리고 입양 시기가 딱 맞아떨어져요. 제발 이번엔 제대로 확인해 주세요. 탐정은 며칠 뒤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수정 씨는 평범한 맞벌이 부부 이정호, 김민주 씨의 입양 딸입니다. 입양 시기는 25년 전, 정확히 소윤 양이 실종된 지 3개월 뒤입니다. 당시 보호소에 이름 없이 보호되어 있던 여자아이를 입양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름 없이? 그렇습니다. 당시 역 대합실에서 발견된 아이였다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가 들어왔지만 신원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보호소로 넘겨졌고 이후 이정우 부부가 입양했습니다. 명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역 대합실, 신원 불명,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럼 정말 명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탐정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확실히 하려면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전자 검사, 그것만 하면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수정에게 검사를 제안할 수 있을까요?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혹시 내 딸이 아니냐고 물어본다면 모든 게 엉망이 될 것입니다. 명희는 며칠 밤을 잠 못 이루며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 민호가 집에 들렀습니다. 민호는 명희에게 상견례 이후 어머니의 태도가 이상했다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수정이가 마음에 안 드세요? 아니면 제가 뭘 잘못했나요? 명희는 아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호는 수정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어떻게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야, 민호야. 수정 씨, 좋은 아이더구나. 그냥 어머니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그래. 명희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민호는 안도하며 웃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어머니가 수정이를 좋아해 주셔서 정말 기뻐요. 저희 조만간 결혼 날짜도 잡으려고 해요. 민호의 결혼 이야기에 명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만약 수정이 정말 소윤이라면 민호와 수정은 남매가 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혈연 관계가 아니라 해도 도덕적으로, 감정적으로 둘은 절대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명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날 밤 명희는 변호사를 불러 비밀리에 유전자 검사를 준비했습니다. 변호사는 본인 동의 없이는 어렵다고 했지만 명희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며칠 뒤 명희는 수정을 따로 만나자고 연락했습니다. 수정은 기쁜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나왔습니다. 명희는 수정과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수정의 과거에 대해 물었습니다. 수정 씨, 민호한테 들었어요. 입양하라고. 수정은 잠시 얼굴이 굳었지만 곧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입양 부모님께서 저를 정말 잘 키워주셨어요. 친부모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지금 부모님이 제겐 전부예요. 명희는 수정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상처와 강인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 목걸이 입양될 때 같이 왔다고 했죠? 수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펜던트를 만졌습니다. 맞아요. 이게 친부모님이 남긴 유일한 흔적이에요. 소윤이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는데 제 이름이 아니라서 누구 건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게 있어서 위로가 돼요. 완전히 버려진 건 아니라는 증거 같아서요. 명희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수정 씨, 혹시 친부모를 찾고 싶다는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수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전엔 그랬어요. 하지만 이젠 아니에요.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이 계시고 민호 오빠도 만났잖아요. 과거를 찾는 것보다 지금이 더 소중해요. 명희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명희는 더욱 조급해졌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이 걸렸고 그 일주일은 명희에게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탐정이 봉투를 건넸고 명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결과지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모녀 일치 확률 99.99%. 명희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25년 만에
드디어 딸을 찾았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은 뒤 명희는 며칠 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기쁨과 혼란,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25년 동안 찾아 헤맨 딸을 드디어 찾았다는 안도감과 그 딸이 아들의 여자친구라는 끔찍한 현실 사이에서 명희는 무너졌습니다. 태주는 명희의 상태를 보고 결과지를 달라고 했습니다. 명희는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건넸고 태주는 그것을 보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게 정말이야? 태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99.99% 틀림없어요. 수정이가 우리 소윤이에요. 태준은 결과지를 들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강인하고 냉철한 기업가였던 태준이 그날 처음으로 명희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딸, 우리 소윤이가 살아있었구나. 두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25년 동안 숨겨왔던 슬픔과 죄책감,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마른 뒤 냉혹한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민호와 수정이는 법적으론 남매가 아니지만 우리 집에선 남매가 되는 거잖아. 태준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명희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진실을 밝히면 민호와 수정의 관계는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을 숨기면 두 사람은 평생 모르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명희는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 민호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민호는 환한 얼굴로 명희에게 결혼할 때 보낼 청첩장을 보여줬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수정이랑 같이 골랐어요. 어때요? 괜찮죠? 명희는 청첩장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수정과의 결혼을 진심으로 꿈꾸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명희는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명희의 이상한 표정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혹시 결혼 반대하시는 거예요? 명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명희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명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수정이를 사랑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부디 축복해 주세요. 명희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제서야 민호는 안도하며 웃었습니다. 민호가 돌아간 뒤 명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진실은 밝혀져야 했습니다. 명희는 변호사와 탐정을 다시 불렀습니다. 25년 전 놀이공원 사건의 모든 기록을 다시 찾아주세요. 누가 우리 딸을 데려갔는지, 어떻게 여기에 버려졌는지 모든 걸 밝혀내야 해요. 탐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탐정은 충격적인 사실을 가져왔습니다. 회장 부인님, 25년 전 사건 기록을 뒤졌습니다. 당시 소윤 양을 돌보던 보모 박선영이 최기봉의 회유를 받고 아이를 데리고 나간 정황이 있습니다. 최기봉? 명희는 그 이름을 듣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최기봉은 현재 장성그룹 협력사 대표로 회사 이사회에도 자주 참석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최기봉은 사채업자 겸 심부름꾼이었습니다. 보모 박선영에게 접근해 부잣집 아이를 데려오면 큰 돈을 주겠다고 회유했고 박선영은 그 말에 넘어가 소윤 양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막상 데려온 아이를 최기봉에게 넘기지 못하고 역 대합실에 혼자 두고 도망친 것으로 보입니다. 명희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럼 최기봉이 우리 딸을 유괴한 거네요? 정확히는 보모를 회유해서 유괴하게 만든 겁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공범입니다. 명희는 분노로 이를 갈았습니다. 25년 동안 자신과 가족을 고통 속에 몰아넣은 장본인이 지금은 장성그룹과 협력하며 불을 쌓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모 박선영은 어디 있나요? 현재 지방의 작은 마을에 숨어 살고 있습니다. 찾아가서 진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찾아가겠습니다. 직접 만나서 진실을 들어야겠어요. 며칠 뒤 명희는 변호사와 함께 박선영을 찾아갔습니다. 박선영은 초라한 단칸방에 살고 있었고 명희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 부인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선영은 울먹이며 사죄했습니다. 명희는 차가운 눈으로 박선영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부 말하세요. 박선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25년 전 그날의 일을 고백했습니다. 최기봉의 회유 아이를 데리고 나간 것, 하지만 끝내 아이를 넘기지 못하고 역에 두고 도망친 것까지. 저도 사람이에요. 아무리 돈이 급해도 그 어린아이를 팔 순 없었어요. 그래서 역에 두고 왔어요. 누가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하겠지 싶었어요. 하지만 그게 이렇게 될 줄은. 박선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명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25년 동안 당신은 숨어 살았고 우린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 딸은 이름도 모른 채 보호소를 전전했고 평생 버려진 아이라는 상처를 안고 살았어요. 박선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명희는 박선영의 진술을 녹음하고 변호사에게 법적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장성그룹 이사회에서 모든 진실을 밝히는 것. 장성그룹 본사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정기 이사회가 열리는 날이었고 협력사 대표들까지 참석한 대규모 회의였습니다. 명희는 회의실 맨 앞에 서서 참석자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중에는 최기봉도 있었습니다. 최기봉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의 과거가 드러날 거라곤 꿈에도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일반적인 안건들이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에서 명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명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참석자들이 고개를 들어 명희를 바라봤습니다. 25년 전 저희 부부는 5살 딸을 잃었습니다. 놀이공원에서 실종된 후 단 한 번도 찾지 못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장성그룹 내에서 회장 부부의 실종 딸 이야기는 모두가 아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딸을 찾았습니다. 명희의 말에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태주는 명희 옆에 서서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명희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25년 전 놀이공원 실종 사건 기록, 역 대합실 CCTV 화면, 보호소 명부, 그리고 박선영의 진술서까지. 25년 전 당시 보모였던 박선영은 어떤 사람의 회유를 받고 제 딸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명희가 최기봉을 바라봤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최기봉 대표입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최기봉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최기봉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지만 명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다 있습니다. 당시 사채업자로 활동하던 기록, 보모와의 통화 내역, 그리고 박선영의 증언까지 모두 법정에 제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최기봉은 말을 잇지 못했고 명희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최기봉 씨의 회유로 박선영은 제 딸을 데리고 나갔지만 끝내 제 딸을 넘기지 못하고 역 대합실에 혼자 두고 도망쳤습니다.
그 아이는 이름도 모른 채 보호소로 보내졌고 이후 평범한 부부에게 입양되었습니다. 명희는 잠시 숨을 고르고 가장 중요한 말을 꺼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저희 아들 민호의 약혼녀 이수정입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참석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고 민호와 수정이 들어왔습니다. 명희는 두 사람을 부르지 않았지만 비서가 회의 내용을 전했던 것입니다. 민호와 수정은 창백한 얼굴로 회의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신 겁니까? 민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명희는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민호야, 미안하다 하지만 이건 진실이야. 명희는 마지막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윤명희와 이수정, 모녀 일치 확률 99.99%. 수정은 그 글자를 보고 비틀거리자 민호가 황급히 수정을 붙잡았습니다. 이게 무슨... 수정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명희가 다가가 수정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수정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안 돼요. 이럴 순 없어요. 수정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민호도 충격에 빠져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저를 찾으셨다고요? 그런데 왜 하필 이럴 때? 수정은 목걸이를 붙잡으며 울부짖었습니다.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고 최기봉은 그 틈을 타 회의실 밖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경찰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최기봉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고 회의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명희는 무너지는 수정을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을 찾았지만 그 방법이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민호는 수정을 안고 회의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명희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이 한 선택이 과연 옳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회의는 그대로 끝났고 이사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명희는 회의실에 홀로 남아 화면에 떠 있는 수정의 어린 시절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소윤아, 미안해. 명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는 장성그룹 실종 딸 발견 소식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언론은 25년 만의 기적, 상견례에서 밝혀진 충격적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그 어떤 기적도 행복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수정은 민호와 함께 차에 타고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민호는 운전대를 잡고 앉아 어디로 가야 할지조차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민호 오빠. 수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내가 정말 회장님 딸인 거예요? 그럼 오빠랑 저는... 민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 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수정은 입양 부모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정우와 김민주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도 이미 뉴스를 통해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수정아. 김민주가 다가와 딸을 안았습니다. 수정은 어머니 품에 안겨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엄마, 저 어떡해요. 제가 정말 장성그룹 딸이래요. 그럼 민호 오빠랑 저는... 괜찮아. 일단 진정하자. 김민주는 딸을 달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정우도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수정은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버려진 아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시간들, 입양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조금씩 상처를 치유해온 시간들, 그리고 민호를 만나 처음으로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 시간들,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수정은 목걸이를 벗어 손에 쥐었습니다. 이 목걸이는 장소윤, 바로 자신의 원래 이름이었습니다. 나는 누구지? 수정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수정인지 장소윤인지 더 이상 알 수 없었습니다. 한편 민호도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부모님과 마주하지 못했습니다. 방에 틀어박혀 수정과의 추억들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만난 날, 첫 데이트, 프로포즈, 모든 순간이 너무나 소중했고 진실했습니다. 내가 사랑한 사람이 동생이었다니. 민호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법적으로는 혈연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도덕적으로 둘은 더 이상 연인일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명희가 민호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민호야, 엄마야, 문 좀 열어줄래? 민호는 문을 열었습니다. 명희는 초췌해진 아들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 왜 그렇게 하셨어요? 차라리 모르고 사는 게 나았을 텐데. 민호의 목소리는 원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명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민호야.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했어. 너희가 모르고 결혼했다가 나중에 알게 됐다면 그땐 더 큰 상처를 받았을 거야. 그래도 민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명희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호야, 너도 알잖아. 이 상황에서 수정이와 결혼할 순 없어. 법적으론 문제 없다 해도 세상이 용납하지 않아. 무엇보다 너희 둘이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 순 없어. 민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정이를 사랑해요. 진심으로 사랑해요. 나도 알아. 그리고 수정이도 널 사랑하지. 하지만 사랑이 전부는 아니야. 때론 사랑을 놓아주는 것도 사랑이야. 명희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민호는 어머니 품에서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한편 장성그룹 본사는 연일 언론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재벌가 실종 딸 25년 만에 아들 약혼녀로 나타나. 장성그룹 충격적인 가족사 공개. 법적으론 가능한 결혼인가? 윤리적 논란 가열. 기자들은 명희와 수정을 쫓아다녔고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일부는 진실을 밝힌 용기를 칭찬했지만 대부분은 두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갑론을 박했습니다. 태주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현재 매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25년 만에 딸을 찾은 기쁨도 잠시,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부디 저희 가족에게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언론의 관심은 식지 않았습니다. 수정은 집 밖으로 나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기자들이 집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입양 부모님은 수정을 보호하기 위해 커튼을 치고 전화선을 뽑았습니다. 수정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는 내 편이야. 이정호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며칠 뒤 수정은 용기를 내어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만날 수 있을까요? 민호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어디서 볼까? 두 사람은 조용한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렸지만 서로를 알아보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의자에 나란히 앉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빠,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법적으론 문제 없대요. 우린 혈연관계가 아니니까. 그냥 이대로 결혼하면 안 될까요? 수정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정아, 그럴 수 없어. 우리가 결혼하면 넌 평생 부모님 딸이 되지 못해.
나도 평생 동생을 아내로 둔 아들이 되는 거야. 그게 과연 옳은 일일까? 수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나도 너를 사랑해. 내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랑한 사람이야. 하지만 민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수정아, 우리 시간을 좀 가지자. 지금 당장 결정할 순 없어. 민호가 수정의 손을 잡았고 수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이후 서로를 만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각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한 달이 흐른 뒤 장성그룹 저택에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명희와 태준, 민호, 그리고 수정까지 네 사람이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분위기는 무겁고 침울했습니다. 명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인 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결정하기 위해서야. 수정은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꼭 쥐었습니다. 민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정아, 먼저 너에게 사과하고 싶어. 25년 전 내가 사라진 건 전부 우리 잘못이야.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내가 그런 고생을 했어. 정말 미안해. 명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수정은 고개를 들어 명희를 바라봤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우리 잘못이 맞아. 그리고 이번에도 진실을 밝히는 방법이 너무 잔인했어. 너와 민호에게 상처를 줄 거란 걸 알면서도 다른 방법을 찾지 못했어. 태준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수정아,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돼서 한편으론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수정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생각했어요. 만약 민호 오빠랑 결혼하고 나서 이 사실을 알았다면 어땠을까? 아마 더 끔찍했을 거예요. 민호가 수정을 바라봤습니다. 수정도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여전히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너무 힘들어요. 수정이 울먹거리자 명희가 다가가 수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정아, 내가 원한다면 우리 집으로 돌아와도 돼. 법적으로 성을 바꾸고 장소윤으로 살아도 돼. 25년 동안 내가 겪은 고통을 우리가 다 보상해 줄게. 하지만 수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이수정으로 살고 싶어요. 명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를 낳아주신 건 회장님 부부지만 저를 키워주신 건 제 입양 부모님이에요. 저는 그분들 딸로 살고 싶어요. 그분들 성을 쓰고 그 집에서 살고 싶어요. 수정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명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알겠어. 내 선택을 존중할게. 대신 가끔 안부는 여쭐게요. 회장님과 사모님이 제게 먼 자리에서 안부만 물을 수 있는 분이면 좋겠어요. 명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태준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민호가 일어나 수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정아, 오빠 일어나요. 아니, 이대로 듣고 싶어? 너를 정말 사랑했어.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이었어. 민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나도 오빠를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해요. 하지만 우리 이제 헤어져야 해. 이 사랑을 계속 붙잡으면 우리 둘 다 평생 고통스러울 거야. 수정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저도 알아요. 이 감정의 이름을 더는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을게. 대신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시간으로 기억할게. 민호는 수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행복하세요. 꼭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세요. 너도 꼭 행복해야 해.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포옹했습니다.
명희와 태주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함께 울었습니다. 포옹이 끝나고 수정은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수정은 명희와 태준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사모님, 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명희는 수정을 끌어안았습니다. 수정아, 아니, 소윤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수정은 명희의 품에서 벗어나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민호는 수정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수정이 사라진 뒤 거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명희와 태준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수정은 입양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정우와 김민주는 딸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수정아, 잘 결정했어.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김민주가 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수정은 어머니 품에서 울었습니다. 엄마, 저 괜찮을까요?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수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장성그룹은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장성그룹 회장 부부는 25년 만에 실종됐던 딸을 찾았으나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법적 관계를 맺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한 장민호와 이수정의 혼인 계획은 취소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번 일을 계기로 실종 아동과 입양 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언론은 한동안 이 소식을 다뤘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차 잊혀졌습니다. 민호는 회사 일에 몰두하며 상처를 치유하려 애썼고 수정은 입양 부모님 가게를 도우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더 이상 만나지 않았지만 가끔 멀리서 서로의 소식을 들으며 안부를 전했습니다. 사랑은 끝났지만 서로에 대한 마음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최기봉은 재판에서 유괴교사 및 미성년자 유기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보모 박선영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법정에서 명희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부인님,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명희는 박선영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녀도 가난과 절망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한 것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신도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사셨겠죠. 이제 그만 놓으세요. 명희의 말에 박선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명희는 법원을 나서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태준이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여보, 이제 좀 후련해? 명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범인을 찾았다고 해서 지난 25년이 돌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명희는 소윤이의 방으로 갔습니다. 25년 동안 그대로 보존해둔 방이었습니다. 인형들, 그림책들, 작은 옷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명희는 침대에 앉아 낡은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5살 소윤이가 환하게 웃는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소윤아, 엄마가 널 찾긴 했는데 결국 내 곁에 있지 못하네. 명희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25년 동안 딸을 찾는 것만이 삶의 목표였는데 막상 찾고 나니 허전함만 남았습니다. 며칠 뒤 명희는 용기를 내어 수정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정아, 요즘 어떻게 지내니? 건강은 괜찮고? 한참 뒤 답장이 왔습니다.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님도 건강하세요. 짧은 문자였지만 명희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록 곁에 있을 순 없지만
이렇게라도 안부를 나눌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한편 수정은 조용히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처음 몇 주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수정인지 장소윤인지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입양 부모님의 사랑이 수정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수정아, 내가 어떤 이름을 가졌든 어디서 태어났든 넌 우리 딸이야. 그건 절대 변하지 않아. 이정호의 말에 수정은 조금씩 마음을 추스를 수 있었습니다. 수정은 입양 부모님이 운영하는 작은 분식집을 도왔습니다. 떡볶이를 만들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설거지를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평범함이 수정에게는 위안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단골 손님 할머니가 수정에게 물었습니다. 아가씨, 요즘 뉴스에 나온 그 장성그룹 딸이 바로 당신 아니었어? 수정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수정이에요. 할머니는 수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힘들었겠구나. 그래도 기특하게 잘 견뎌냈네. 수정은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수정은 목걸이를 들여다봤습니다. 이니셜이 새겨진 펜던트. 이제 그 의미를 알게 되었지만 수정은 여전히 그것을 차고 다녔습니다. 나는 장소윤이기도 하고 이수정이기도 하다. 두 이름 모두 나의 이름이야. 수정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한편 민호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회사 업무에 매달리며 수정에 대한 그리움을 억눌렀습니다. 하루 15시간씩 일하고 주말에도 출근했습니다. 태주는 아들을 걱정했습니다. 민호야, 너무 무리하지 말거라. 괜찮아요. 아버지 일하는 게 더 편해요. 민호의 대답에 태주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명희는 민호의 방 앞에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민호야, 밥이라도 같이 먹을래? 아니요, 괜찮아요. 저 배 안 고파요. 명희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돌아섰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호는 우연히 수정이 일하는 분식집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차 안에서 멀리 보이는 가게를 바라봤습니다. 수정이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들에게 떡볶이를 내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전과 다름없는 평범한 모습이었습니다. 민호는 차에서 내려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가게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멀리서 수정의 모습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수정이 환하게 웃으며 손님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며 민호는 안도했습니다. 다행이다, 웃고 있네. 민호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처음으로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네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상처를 치유해 갔습니다. 명희는 실종 아동 보호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는 부모들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저희 딸은 25년 만에 찾았지만 아직도 수많은 아이들이 실종 상태입니다. 그 아이들을 찾고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재단 설립 기자회견에서 명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언론은 명희의 행보를 긍정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태준도 재단 활동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부부는 함께 보호소를 방문하고 실종 아동 가족들을 만나며 조금씩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 갔습니다. 수정은 야간대학에 등록했습니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며 자신과 같은 입양아들을 돕고 싶다는 꿈을 키웠습니다. 나처럼 정체성 혼란을 겪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수정은 입양 부모님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고 두 분은 진심으로 응원했습니다.
민호는 장성그룹의 새로운 사업 분야를 개척하며 자신의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이사회에서 민호의 성과를 인정했고 태주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네 사람은 서로 다른 자리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가끔씩 짧은 안부를 주고받았습니다. 명희는 한 달에 한 번씩 수정에게 문자를 보냈고 수정은 짧지만 따뜻한 답장을 보냈습니다. 민호와 수정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소식을 멀리서 들으며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시간이 흘렀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은 많은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장성그룹은 더욱 성장했고 민호는 정식으로 부회장 직함을 받았습니다. 30 중반의 나이에 이룬 성과였고 업계에서는 민호를 주목했습니다. 장민호 부회장, 차세대 경영인으로 주목받아 신문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태주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웠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독신이었고 연애에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민호야,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줄까? 명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지금은 일에 집중하고 싶어요. 명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아직 수정을 잊지 못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명희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종 아동보호재단을 운영하며 보람을 느꼈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수정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보내는 문자가 둘의 유일한 연결고리였습니다. 수정아, 날씨가 추워졌구나. 감기 조심하렴. 어머님도 건강하세요. 재단 활동 기사 봤어요. 멋지시네요. 짧지만 따뜻한 대화였습니다. 한편 수정은 대학을 졸업하고 보호소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양아들과 위탁 가정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혼란과 상처를 누구보다 잘 이해했기에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선생님도 입양하였어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수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 선생님도 너희처럼 보호소에 있었어. 그럼 지금은 행복해요? 지금은 행복해. 너희들도 꼭 행복해질 거야. 수정은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어느 날 수정은 보호소에서 명희의 재단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재단에서 보호소에 후원금과 물품을 전달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이수정 선생님이시죠? 회장님께서 안부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관계자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수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안부 전해주세요. 관계자가 돌아간 뒤 수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명희를 떠올렸습니다.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자신이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사랑받았던 아이였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가까워질 수 없다는 현실이 여전히 가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수정은 오랜만에 민호를 떠올렸습니다. 신문에서 민호의 기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부회장이 되었다는 소식, 새로운 사업을 성공시켰다는 소식. 잘 살고 있구나. 수정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리움이 밀려왔지만 이제는 그 그리움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오빠 행복하세요. 저도 행복하게 살게요. 수정은 창밖 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어느 가을날 장성그룹 재단 행사가 열렸습니다. 실종 아동 가족들과 보호소 아이들을 초대한 큰 행사였습니다. 명희와 태준이 직접 준비한 행사였고 많은 언론이 참석했습니다. 수정도 보호소 사회복지사 자격으로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행사장에 도착한 수정은 멀리서 명희와 태준을 봤습니다. 2년 만에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명희는 여전히 우아했지만
얼굴에 세월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태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정은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고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행사가 진행되고 명희가 무대에 올라 인사말을 했습니다. 저희 재단은 2년 전 저희 가족의 아픔을 계기로 시작되었습니다. 25년 만에 잃어버린 딸을 찾았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가족이 여전히 아이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명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저희는 그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호소와 위탁가정의 아이들에게도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명희는 우연히 수정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명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수정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정도 그 자리에 서서 명희를 기다렸습니다. 수정아,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그래, 오랜만이구나. 잘 지냈니? 저는 잘 지냈어요. 어머님도 건강해 보이세요. 두 사람은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쉽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단 활동 정말 멋지세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계세요. 수정이 먼저 입을 열자 명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구나. 너도 보호소에서 일한다며? 아이들을 잘 돌보고 있다고 들었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명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정아, 너 행복하니? 수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복해요. 부모님이 계시고 제가 사랑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명희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수정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님도 행복하세요. 재단 활동 보면서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고맙구나.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짧은 미소만 나눴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아이들이 기다려서요. 그래, 조심히 가렴. 수정이 돌아서려는 순간 명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정아, 사랑한다. 수정은 멈춰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어머니. 그리고 수정은 걸음을 옮겼습니다. 명희는 수정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준이 다가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잘했어, 여보. 명희는 남편의 품에 기대어 조용히 울었습니다. 또 1년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결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회사 동료로 만난 여자와 조용히 결혼식을 올리기로 한 것입니다. 명희는 아들의 소식에 놀랐지만 동시에 기뻤습니다. 민호야, 정말 괜찮은 거니? 괜찮아요. 어머니, 좋은 사람이에요. 천천히 시작하려고요. 민호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뜨거운 사랑은 아니었지만 차분하고 따뜻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내 과거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함께하고 싶대요. 명희는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고맙구나, 행복하거라. 민호의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했습니다. 명희는 결혼식장에서 문득 수정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모든 게 달랐다면 오늘 이 자리에 신부는 수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명희는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지금이 현실이고 민호는 새로운 행복을 찾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뒤 민호는 부모님께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제 저도 새 출발을 하려고요. 그래, 잘 생각했다. 행복하게 살아라. 태준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신혼여행을 떠나는 민호를 배웅하며 명희는 가슴 한편이 뿌듯했습니다. 한편 수정도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보호소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와 가까워진 것입니다. 그는 같은 사회복지사로 수정의 과거를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수정 씨, 저 수정 씨가 좋습니다. 어느 날 그가 조심스럽게 고백했습니다. 수정은 놀랐지만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시간을 주시겠어요? 물론이죠. 기다릴게요. 그는 진심이었고 수정은 그 진심이 감사했습니다. 몇 달 뒤 수정은 그와 사귀기로 결정했습니다. 민호와 같은 뜨거운 사랑은 아니었지만 편안하고 따뜻한 감정이었습니다. 입양 부모님은 수정의 선택을 응원했습니다. 수정아,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김민주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느 날 수정은 명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저 좋은 사람 만났어요. 천천히 알아가고 있어요. 한참 뒤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 수정아 정말 다행이다. 너의 행복이 엄마의 행복이란다. 수정은 문자를 보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어느 설날 아침, 네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떡국을 먹었습니다. 장성그룹 저택에서는 명희와 태준, 그리고 민호 부부가 함께 모여 떡국을 나눴습니다. 올해도 건강하게 보내자. 태준이 잔을 들었고 모두가 함께 건배했습니다. 명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수정을 떠올렸습니다. 지금쯤 수정도 입양 부모님과 함께 떡국을 먹고 있을 것입니다. 잘 먹고 있겠지. 명희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같은 시각 수정은 입양 부모님과 함께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떡국을 먹고 있었습니다. 수정아, 올해는 무슨 소원 있니? 이정우가 물었습니다. 수정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김민주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 모두 행복하자. 수정은 떡국을 한 입 먹으며 문득 명희와 태준, 그리고 민호를 떠올렸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겠죠? 수정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두 식탁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 순간 묘하게 연결된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수정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목에는 여전히 낡은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수정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나는 버려진 아이가 아니야. 2번 선택받은 사람이야. 그 말은 이제 진심이었습니다. 처음엔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한 말이었지만 이제는 정말로 그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윤명희와 장태준에게, 또 한 번은 이정우와 김민주에게 2번의 사랑을 받은 사람. 수정은 미소를 지으며 목걸이를 쓰다듬었습니다. 명희도 같은 시각 소윤이의 방에 앉아 낡은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5살 소윤이가 환하게 웃는 사진. 그 옆에는 최근 수정이 보낸 사진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보호소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는 수정의 모습이었습니다. 잘 살고 있구나, 소윤아. 명희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곁에 있을 순 없지만 멀리서라도 딸의 행복을 지켜볼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명희는 사진첩을 덮고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에서는 민호 부부가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고 태주는 TV를 보며 편안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명희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평화를 느꼈습니다. 25년 동안 찾아 헤맨 딸. 3년 전 극적으로 찾았지만 곁에 둘 수 없었던 딸. 하지만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피는 진실을 밝혀주지만 삶의 자리는 각자가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사랑은 때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선택으로 남는다는 것을. 명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행복해라, 수정아. 내 자리에서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지 어느덧 5년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결혼 2년 차를 맞이했고 곧 아이가 태어날 예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들이래요. 초음파 사진 보실래요? 민호가 환한 얼굴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명희는 사진을 받아들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말 손주를 보게 되는구나. 태준도 옆에서 사진을 들여다보며 기뻐했습니다. 이름은 생각해뒀니? 장준서로 지으려고요. 할아버지 이름에서 한 글자 따왔어요. 태준은 감격스러워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맙구나. 명희는 초음파 사진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기쁨과 동시에 문득 수정이 떠올랐습니다. 수정이도 잘 지내고 있겠지. 명희는 수정에게 한 달에 한 번씩 안부 문자를 보냈지만 요즘은 답장이 조금 늦어지곤 했습니다. 수정도 바쁜 일상을 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며칠 뒤 명희는 재단 행사 준비로 보호소를 방문했습니다. 행사장에 도착해 준비 상황을 점검하던 중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 줄 맞춰서 서볼까요? 명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정이었습니다. 5년 만에 보는 수정은 많이 성숙해 보였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 차분한 표정, 그리고 왼손 약지에 반짝이는 반지. 명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수정도 명희를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수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입니다. 수정아, 정말 오랜만이구나. 명희의 시선이 수정의 손에 멈췄습니다. 수정은 명희의 시선을 따라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네, 작년에 결혼했어요. 명희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축하한다. 정말 축하해. 감사합니다. 남편도 사회복지사예요. 보호소에서 만났어요. 좋은 분이니?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제 과거를 다 알고도 받아들여줬어요. 명희는 수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두 사람은 잠시 손을 맞잡은 채 서 있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많은 것을 변화시켰지만 동시에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어머님, 민호 오빠 소식 들었어요. 결혼하셨다면서요? 수정이 조심스럽게 묻자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했어. 곧 아이도 태어날 거야. 정말요? 축하드려요. 오빠, 아니, 민호 씨가 행복하시다니 다행이에요. 수정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명희는 수정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너는 민호를 완전히 잊은 거니? 수정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완전히 잊을 순 없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감정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민호 오빠는 제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그 시간을 부정하지 않아요. 명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구나. 그렇게 생각해줘서. 어머님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저는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사랑받았던 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행사 준비로 바쁜 와중에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수정아, 가끔 우리 집에 놀러 오면 안 될까? 물론 부담스러우면 안 해도 돼. 하지만 나는 내가 보고 싶구나. 명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수정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끔 찾아뵐게요. 남편이랑 같이요. 명희는 수정을 끌어안았습니다. 5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수정도 명희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명희는 집으로 돌아가
태준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오늘 수정이를 만났어요. 결혼했대요. 그래, 잘 됐네. 이제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을 찾은 거야. 태준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정이가 가끔 집에 놀러 오겠대요. 정말? 그거 다행이구나. 명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이제야 진짜 치유가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수정은 정말로 남편과 함께 장성그룹 저택을 방문했습니다. 명희와 태주는 두 사람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수정 씨 남편분이시죠? 태준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수정의 남편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준이라고 합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네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대화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민준 씨도 사회복지사라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수정이랑 같은 보호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수정이를 잘 부탁드립니다. 명희의 말에 민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오히려 수정이한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수정이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수정은 부끄러워하며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명희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수정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구나.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민호가 집에 들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민호가 들어서자 거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민호와 수정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5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민호야, 수정이가 남편분이랑 놀러 왔어. 명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수정 씨 결혼하셨다면서요?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민호 씨도 축하드려요. 곧 아기 태어나신다면서요? 두 사람은 예전의 연인이 아닌 서로를 존중하는 지인처럼 대했습니다. 민호는 수정의 남편과도 악수를 나눴습니다. 수정 씨를 잘 부탁드립니다. 잘 모시겠습니다. 그날 저녁 5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어색할 수도 있었지만 묘하게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수정 부부가 돌아간 뒤 민호는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오늘 정말 편안했어요. 그래. 수정이가 행복해 보여서 저도 마음이 편해졌어요. 명희는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고맙구나, 민호야. 그날 밤 명희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 수정이와 민호가 다시 만났다. 5년 만이었다. 하지만 둘 다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을 찾았다. 이제야 정말로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다. 명희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 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 수정은 한 달에 한 번씩 장성그룹 저택을 방문했습니다. 처음엔 부담스러워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명희도 수정을 대하는 태도가 편안해졌습니다. 어느 날 수정은 혼자 저택을 방문했습니다. 남편은 오늘 당직이에요. 그래서 저 혼자 왔어요. 명희는 기뻐하며 수정을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수정아, 오늘은 내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명희는 수정을 데리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한방 문을 열었습니다. 수정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방 안에는 어린 여자아이의 물건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인형들, 그림책들, 작은 옷들. 이건 제 방이에요? 맞아. 25년 동안 그대로 두었어. 언젠가 내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거든. 수정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침대, 분홍색 커튼, 벽에 붙은 스티커들.
모든 게 낯설면서도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수정은 책상 위에 놓인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5살 소윤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저예요? 5살 생일날 찍은 거야. 그날 내가 사라졌어. 수정은 사진을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정말 행복했었나 봐요. 그럼 넌 우리의 보물이었어. 명희는 수정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수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저 기억이 안 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요. 괜찮아. 내가 기억 못하는 게 당연해. 너무 어렸으니까. 명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방 안에 앉아 한참을 함께 울었습니다. 눈물이 마른 뒤 명희는 서랍에서 앨범을 꺼냈습니다. 이거 볼래? 내가 태어나서부터 사라지기 전까지 사진들이야. 수정은 앨범을 받아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자신이 알지 못했던 과거를 마주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 돌잔치, 유치원 입학식, 모든 순간이 사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사랑받았었네요. 그럼 넌 우리의 전부였어. 수정은 앨범을 덮고 명희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 뭐든지 물어봐. 25년 동안 정말 저를 찾으신 거예요?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 하루도 포기한 적 없어. 실종 전단 수십만 장을 뿌렸고 방송국마다 찾아다녔어. 거짓 제보에 속기도 하고 사기꾼들한테 당하기도 했어.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 왜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넌 내 딸이니까 세상 어디에 있어도 내 딸은 내 딸이야. 수정은 명희를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나야말로 고맙지.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줘서. 두 사람은 오랫동안 포옹했습니다. 두 어머니, 두 가족. 수정은 더 이상 둘 중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둘 다 수정의 가족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민호의 아들 준서가 태어났습니다. 명희와 태주는 손주를 보며 기뻐했고 민호 부부도 행복해했습니다. 수정도 축하 선물을 들고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민호 씨,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수정 씨. 수정은 아기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예쁘네요. 민호 씨 닮았어요. 그래요? 아내는 자기 닮았대요. 두 사람은 편안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명희는 수정이 아기를 안아보라고 권했습니다. 수정아, 너도 안아볼래? 수정은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 품에 안겼습니다. 안녕, 준서야 이모야. 수정의 말에 명희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모. 그 호칭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며칠 뒤 명희는 입양 부모 이정호, 김민주 부부를 초대했습니다. 처음으로 양쪽 부모가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호 부부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명희와 태준도 정중하게 맞이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저희가 감사드려야죠. 수정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요. 저희야말로 수정이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네 사람은 거실에 앉아 수정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정이가 어릴 땐 정말 울보였어요. 밤마다 악몽을 꾸고 울었죠. 김민주가 말했습니다. 명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랬구나. 우리 때문에. 아니에요. 저희가 많이 안아주고 사랑해줬더니 점차 밝아졌어요. 지금은 정말 씩씩하고 착한 아이로 자랐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못해준 걸 대신 해주셔서요. 태준이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수정이니까요. 당연한 일이에요. 이정호의 말에 명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양쪽 부모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수정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로부터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준서는 건강하게 자라 이제 3살이 되었고 수정 부부에게도 딸이 태어났습니다. 명희는 두 손주를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수정아, 아기 이름이 뭐래? 소희예요. 제 원래 이름 소윤에서 한 글자 따왔어요. 명희는 감격스러워 수정을 안았습니다. 수정은 이제 두 가족을 자연스럽게 오갔습니다. 명절에는 입양 부모님 집에서 보내고 생일이나 특별한 날에는 장성그룹 저택을 방문했습니다. 민호 부부와도 가끔 만나 식사를 함께 했고 아이들은 사촌처럼 친하게 자랐습니다. 어느 가을날 명희의 재단은 창립 10주년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큰 강당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실종 아동 가족들, 보호소 관계자들, 입양 가족들. 명희는 무대에 올라 연설했습니다. 10년 전 저는 25년 만에 잃어버린 딸을 찾았습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딸을 찾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좌절과 절망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와 같은 고통을 겪는 가족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요. 명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실종된 아이들을 찾고 보호소의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입양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서요.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10년 동안 저희 재단은 273명의 실종 아동을 찾았고 1542명의 아이들이 따뜻한 가정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아직도 많은 아이들이 가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명희는 무대 아래를 바라봤습니다. 수정이 아기를 안고 앉아 있었고 민호 부부도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준과 입양 부모 이정호, 김민주 부부도 함께 있었습니다. 명희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제게 딸을 찾을 수 있게 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딸 수정이에게 감사합니다. 명희는 수정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넌 나를 용서해줬고 이해해줬고 사랑해줬어. 고맙다 수정아. 수정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가족들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큰 식탁에 세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장성그룹 가족, 수정의 입양 가족, 그리고 수정 부부. 아이들은 웃으며 뛰어놀았고 어른들은 편안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준서야, 소희랑 사이좋게 놀아야지. 민호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소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명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피로 이어진 가족도 선택으로 이어진 가족도 모두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명희는 수정과 단둘이 정원을 걸었습니다. 수정아, 너 정말 행복하니? 정말 행복해요. 어머니는요? 나도 행복해. 내가 행복하니까.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하나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 처음엔 진짜 원망했어요. 왜 저를 찾으셨냐고, 그냥 모르고 살면 안 됐냐고. 명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사해요. 덕분에 저는 제가 누군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사랑받았던 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수정아, 저는 2번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한 번은 태어날 때, 한 번은 입양될 때, 그리고 지금은 3번째로 선택받은 것 같아요. 3번째? 어머니가 저를 다시 선택해 주셨잖아요. 곁에 둘 수 없어도 사랑할 수 있다고요. 명희는 수정을 끌어안았습니다. 고맙다, 수정아. 정말 고맙다.
두 사람은 한참을 포옹했습니다. 그날 밤 명희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 재단 10주년 행사가 있었다. 수정이와 민호, 그리고 두 가족이 모두 모였다. 25년 전 딸을 잃었을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그 고통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했다는 것을. 수정이는 내 곁에 없지만 내 마음속에 항상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명희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정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몇 년 뒤 태주는 은퇴를 발표했습니다. 민호가 정식으로 장성그룹 회장이 되었고 명희는 재단 활동에만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은퇴 기념 파티에 수정 가족도 초대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민호가 부모님께 꽃다발을 전했습니다. 우리 아들 덕분에 편히 쉴 수 있겠구나. 태준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수정도 다가와 꽃다발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행복하세요. 고맙다, 수정아, 너도 행복해라. 얼마 뒤 명희와 태주는 둘만의 여행을 떠났습니다. 오랜만의 휴식이었습니다. 여행지에서 명희는 수정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정아, 엄마 아빠랑 여행 중이야. 바다가 정말 예쁘구나. 너도 가족들이랑 여행 가렴. 한참 뒤 답장이 왔습니다. 좋겠어요, 어머니. 사진 보내주세요. 저희도 곧 여행 갈 거예요. 건강하세요. 명희는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명희는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25년 동안의 절망, 딸을 찾은 기쁨, 그리고 다시 보내야 했던 슬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의미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보, 무슨 생각해? 태준이 물었습니다. 명희는 남편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참 많이 돌아왔네요. 그러게, 하지만 결국 제자리를 찾았어.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물러가기를 반복했습니다. 인생도 그런 것 같았습니다. 잃고, 찾고, 또 놓아주고, 하지만 사랑은 남았습니다. 몇 년 뒤, 어느 설날 아침, 서로 다른 두 식탁에서 각자 가족들이 떡국을 먹고 있었습니다. 장성그룹 저택에서는 명희, 태준, 민호 가족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떡국 맛있어요. 준서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라. 명희는 손주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같은 시각 수정의 집에서도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입양 부모 이정호, 김민주 부부와 수정 가족, 그리고 수정의 동서들까지. 엄마, 떡국 정말 맛있어요. 소희가 엄마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딸 많이 먹어. 수정은 딸을 안아주며 행복해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수정은 명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한참 뒤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 수정아, 너도 새해 복 많이 받아. 사랑한다. 수정은 문자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목에 걸린 펜던트를 만졌습니다. 25년 동안 함께했던 이 목걸이는 이제 더 이상 슬픔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수정은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나는 버려진 아이가 아니야. 2번, 아니 3번 선택받은 사람이야.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두 가족은 서로 다른 자리에서 하지만 같은 마음으로 행복을 빌었습니다. 피는 진실을 밝혀주었지만 삶의 자리는 각자가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때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선택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른 형태로,
더 깊고 넓은 모습으로 남아 모두의 삶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이 당신의 하루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서로 얼굴은 모르지만 이곳에서만큼은 같은 이야기를 나누는 이웃이라 생각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